장기표 선생 초청 간담회. 좋은 대통령의 조건 무엇일까? 4.19 혁명기념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찰한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역사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왔다라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격변의 한반도 역사 속에서 출세 길이 보장된 한 서울법대생이 무려 10년간의 감옥을 살고 12년의 수배 생활을 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을 이 대한민국 세계 속의 문화 강국, 복지 강국을 꿈꿔온 장기표 선생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창조적 소수 장기표 선생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토인비가 말씀하시는 창조적 소수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마음을 먹고 지난 2월 9일 날 이곳 광주에서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는 저의 정치 인생관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국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장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으로는 이 말하자면 한평생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또 이론적으로 정립해온 사람으로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설사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내가 돼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이 지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가 있지만은 결국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 말하자면 이 거리에서 나온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들이 저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말하자면 후보의 한 사람으로 나서야만이 말하자면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후보로 나서게 됐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무슨 잘나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저의 정치 인생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 광주에 와서 지난번에 17일간을 머물렀는데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것은 제가 글로서 이래 많이 표명한 데도 있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체 많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제가 정말 이 광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도 뭔가 광주와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제가 이런 마음을 광주에 온 지 제가 지난 2월 2일 날 왔는데 한 3, 4일 지나면서 정말 내가 내가 한 거라고는 민주화 운동 좀 오래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나 내가 많은 대접을 받으니 나도 광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딱 굳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사가 저 일정이 끝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까? 공장을 여기 와서 짓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하자면 광주가 왜 빛고울이고 왜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으며 또 광주에 있는 분들이 이처럼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을 이렇게나 또 환대하는지 또 어떻게 이처럼 정말로 이 인정 있는 정감 있는 분들이 되었는지를 내가 글로서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염원을 가지고 내가 이 날을 뵈러 왔습니다. 빨리 내 일정이 빨리 끝나면 내가 이걸 써야지. 근데 이걸 쓰려 그러면 역시
광주의 상징은 무등산에 있다고 봐서 제가 그 무등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정이 끝나면 내가 무등산에 가서 오며 가며 내가 이런 나의 생각을, 즉 광주와 광주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나의 뜻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17일 날 행사 끝나고 북 콘서트를 끝나고 사실은 저 요즘 바쁩니다.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날 광주 올라갔는데 6시에 호텔에서 출발해 가지고 6시 반에 저 광주 산장에서 올라갔는데 또 길이 또 누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고총장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산길로 해가지고 하여튼 빠른 그날 또 그 날이 추웠습니다. 얼음 막 그 돌멩이 위에 얼음이 많이 얼은데도 그걸 헤치고 서석대 같이 가서 제가 그 가며 오며 광주가 왜 빛골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광주가 왜 또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 또 광주 사람들이 왜 또 정의로우면서도 정감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제가 이 무등산과 서석대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이런 글, 유사한 글을 많이 썼지만은 내가 총론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여기 나누어 드린 자료집에 있거든요. 그 자료집에 이걸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하여튼 제가 받은 그 환대,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말하자면 좋은 대통령의 조건 무엇일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어른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그날 어차피 주제 발표자로 정해졌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유능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이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진짜 애국심에 기초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분의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이 좀 똑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절감하게 됩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해도 또 참모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이 똑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되는데 그건 똑똑하다는 말은 좀 상투적인 말이고 이걸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분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요 국민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저는 제시해 놓고 합니다. 구태의연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대통령이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도덕성이 없고서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국민을 착취하는 도둑놈밖에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도둑놈들을 지금 상전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좀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오늘의 시국 현실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에는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그리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앞에 그 비전은 말하자면 이 비전은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적당하게 어디 칸닝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문재인 대표는 그 무슨 싱크탱크라는 데서 한 500명의 교수를 모아가지고 1300쪽짜리 말하자면 정책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는데
그래가 저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통령은 본인이 그걸 깊이 고민하고 모색하고 그리고 체화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어디 뭐 누가 어디 학자들 모아가지고 써준다고 해서 그것 보고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 그러면, 즉 살아온 삶이, 인생 경륜이 이러한 비전과 도덕성을 말하자면 보장할 수 있는, 즉 뒷받침되는 것이 삶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갑자기 뭐 어느 한 군데서부터 유명해져 가지고 대통령 돼 가지고는 저는 대통령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나라가 지금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큰일이 많이 있지만은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걸 화합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유능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즉 유능한데 화합하는 그런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저는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이건 능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사람이 저는 자기 대통령이 돼야 되지, 이미 어느 한편에 딱 치우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좀 더 나누기로 하고, 끝으로 저 장기표가 아까 우리 녹색 사회민주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저 트레이드 마크가 신문명입니다. 신문명. 저 정치의 트레이드 마크가 신문명인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 특히 정보화 사회, 이 정보화 사회는 문명이 바뀌는 것이다, 문명이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문명의 전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난날은 말하자면 사회적인 이 생산력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명이 일해서 200명밖에 못 먹고 살았습니다. 100명이 일하면 200명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0명이 일하면 1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시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28,000달러 정도 되는데, 국민소득이 28,000달러이면 저는 모든 국민이 의식주,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즉 불안이 없이 저는 잘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소득이 28,000달러 정도 되는 때 우리가 굶어서 아주 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병이 나도 치료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대학생은 등록금 때문에 비투성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는 국민소득이 28,000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어도 국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이 5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어도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념이 뭐냐? 그게 녹색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국가 운영의 시스템,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하지 않아하고는 절대로 이걸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것이 심합니다. 맨날로 입만 벌리면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성장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성장을 해야 말이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야 또 청년 실업이든지 실업자도 없어지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또 소비가 진작되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아무리 해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만 달러, 10만 달러 되어도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더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녹색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김 회장님 언급하셨는데 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이라는 그런 책에 제가 작년 연말에 아주 총 정리를 해놨는데, 요컨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그냥 경제 성장만 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미국은요,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달러입니다. 미국은 4만 5천 달러입니다.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표 녹색사회, 왜 장기표가 녹색사회 민주주의냐에 대한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기표 선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소위 사회 민주주의의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을 해서 대단히 우리 살고 여기 우리 정치학부 전공을 우리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항상 그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그때 박세일 그때 원장님하고 그때 우리 장기표 선생님 그때 첫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광주에 여러 가지 좀 시대 소명에 따라서 지금 광주에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단체에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장기표 선생님에 대한 그 녹색 사회주의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를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내 대한 그 여러 가지 여방도 있고 있는데 그걸 한번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우리 4.19 이 기념관을 찾아주신 장기표 선생님께 참 감사 말씀 드리면서, 광주 4.19 이 기념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 아무 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4.19 혁명의 바로 시온이 바로 광주입니다. 물론 마산에 우리 장기표 선생님 계신다마는 지금 3.15 의거는 마산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3.15 의거는 광주와 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3.15 기념식을 정부 행사를 대행을 하고 광주시에서 함으로써 광주 3.15가 비로소 58년 만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여러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인됐다가요. 아마 이런 행사가 이번 3월 15일 날 마산에서는 정부 직접 행사를 아마 국가보훈처장 주재로 하려는가 국무총리가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행사를 하고, 광주시에서는 정부 기념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서 여기서 이걸 합니다. 근데 3.15 기념 행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과 광주에서 이번 3월 15일 날 행사했습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뭐 탄핵이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고,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시대적인 그 아픔을 딛고 뭔가 이번 선거에서 하나가 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아주 어려운 시기가,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896년에 민비가 죽었던 그 의미사변 시절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삼국의 간섭은 시작되고 이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그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고, 또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로부터 한 10년 후에 울산보조약 2010년이나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는데, 이게 잘 돼도 이게 조금 잘못 끌고 가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특히 아픔을 늘상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같이 하고 있는 강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불안 없는 나라, 살만 나는 국민이라는 책을 내셨던 우리 장익표 선생님의 고견을 듣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우리 장기표 대표님을 잘 알고 오신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만큼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다 우리 생활이 행복하고 잘 살자고 대표들을 뽑아놨는데 당리당략에만 얽혀가지고 세상 꼴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좋은 분을 모시고 받들고 어떻게 하면은 살만나는 세상이 되겠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모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시고 저희들 모든 것이 다 들풀처럼 소리 없이 잘 사는 길로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